반갑습니다. 보물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거래에서 흔히들 다들 사용하고 있는 거래법으로 손피거래, 손피거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피거래는 그전까지는 많이들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분양권 자체가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을 얘기를 해서 나머지를 부동산이 맞춰주는 겁니다. 나머지를 매수인이 다 부담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신데, 먼저 불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법의 어긋남이라는 뜻입니다. 법의 어긋남. 그럼 손피거래는 법에 어긋났을까요?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 그리고 뭐 3차, N차, 뭐 이렇게까지 쭉쭉 나가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손피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피거래를 설명하기 전에 다운계약과 업계약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뭐 이분, 세무회계 도 이분이 정리를 상당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다운이든 업이든 다 거짓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한 계약서고, 업 계약서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운 계약은 왜 이루어지냐면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뭐 상관없이, 부동산에 거의 상관없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분양권, 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부동산 등. 업계약은 반대로 높은 가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1억인데 2억을 쓰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이걸 왜 쓰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랑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전세 사기죠. 빌라 실제 가격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2억, 3억으로 해버려가지고 대출을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업계약과 이루어지는 게 전세계약, 전세 사기 계약이고요. 이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다운계약이든 업계약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다운계약이든 업계약을 하게 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운계약을 분양권을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시켰는데 공인중개사가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를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영업정지, 과태료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이거는 원래 이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붙게 됩니다. 이 금액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제척기간이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바로 전에 9년쯤 될 때 세무서에서 부릅니다. 가산세 정말 이빨 쌓여 있을 때 불러요. 흔히 말하듯이 묵힌다 그러죠. 그리고 취득가액 5%, 그러니까 차이 금액에 대해서 5%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운이 업을 하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분은 나중에 제일 피해가 많으신 분이 매도인이에요. 왜?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취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 한 2, 3천만 원 다운 썼다가 한 3천만 원 정도 또 세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면 영업정지 먹고, 영업정지 이게 2번 이상이 되면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개설 등록 취소가 되는 영업제한. 거짓으로 거래 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그 다운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업이든 다운이든 거짓 신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운 계약과 업 계약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손피거래. 손피거래는 다운이냐 아니냐, 그리고 합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블로그에 또 뭐 설명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이 유튜브를 뭐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는 1년 미만은 77%고요. 1년 이상은 66%입니다. 여기서 7%와 6%는 지방소득세고요. 말 그대로 손피거래. 매도자에게 있어서 손에 쥐어지는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내가 5천, 손피 5천이라. 그러면 중개수수료도 뭐든 다 뗀 다음에 딱 5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내냐? 매수인이 내는 겁니다. 매수인이. 이건 매도 우위 시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근데 매도 우위 시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매도 우위 아니잖아요. 매수가 우위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매도 우위 시장에 했던 버릇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 손피 거래는 없어질 건데, 그런데도 아직 조금씩 손피 거래가 있다는 점. 아예 네이버 부동산에도 대부분 다 피를 쓰면은 다 대부분 다 손피 거래예요. 정상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쭉 보면은 손피 5천이면 양도가 쭉쭉쭉 있고 1차 양도세 3,049만 2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양도세. 원래 매도인이 내야 될 양도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양도세를 2차 양도세를 또 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66%또 발생하게 되죠. 지금 이 설명을 하신 분은 2차 양도세에서 종결했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보시면은 3차 양도세, 4차 양도세, 5차 양도세, N차. 그러니까 2차 양도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2차 양도세도 매수인이 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부동산 카페에서 보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전 분양권 투자 지원센터라는 카페인데, 지금 보시면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뭐, 손피 거래가 합법이다. 1차, 2차 양도세를 내고 3차 양도세를 매도인이 마지막으로 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합법입니다. 근데 3차 양도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의 양도세를 매도인이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미신고죠. 마지막 양도세를 신고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난 거잖아요. 왜? 신고를 안 했으니까. 1차 양도세랑 2차 양도세는 내고 신고를 했지만 3차 양도세는 신고를 안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에 대한 부분은 뭐 제 말이 맞다, 꼭 뭐 이분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판단해야겠죠. 세무서에서는 지금 말이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이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쭉쭉쭉 1차 양도세 예를 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차 양도세 6천만 원 내고 2차 양도세 3,600만 원 또 내고 다 냈는데 3차 양도세를 부담을 안 한 거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는데 세무서에 소환을 당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손피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매수자에게 받은 양도세만큼 다 프리미엄을 보고 그에 관한 세금을 내라는 입장. 실제로도 보면은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차 양도세를 매도인이 내지 않았다고. 이 말인 즉 다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다 손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세금이 너무 높고, 청약이 공급이 작고, 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세금이 작으면은 손피할 필요도 없을 거고. 이게 다 뭐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50 몇 조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게 양도세에서 다 부족분이었잖아요. 지금 아마 세무서에서 다 각을 잡고 있을 겁니다. 이분 말대로 2차 양도세까지만 내면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5차 양도세 또 가세요. 그러니까 1차 양도세 내고 2차 양도세, 2차 양도세 매도인 내버리면 돼요. 아니면 3차 양도세를 매도인 내든가. 그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지금 실제로 세무서에 불려가신 분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손피 거래 하시는 분들, 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지만 이 부분도 꼭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뭐 부동산 끼고 했다고 안전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세금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무사가 왜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발 세금은 세무사한테 최소한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보시면은 저도 양도세 매수 부담하고 3차 양도세 냈습니다. 매도자만 억울하더라고요. 매도 입장에서는 이러시고요.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까지 다 받아드시고 다른 당사자에게 사기 운운하고 좀 답답해 보이네요. 본인이 몰랐다는 게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그 거래 형태가 본래 그런 유형을 내포한 겁니다. 뭐 이렇게도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무서에서는 다른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세무서에서 불려가서 세금 내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뭐 증여를 해서 불려가시고 사업을 하다 불려가시고 막상 가면은 어느 정도 쇼부를 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세금은 다 4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끝을 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쇼부를 보신. 근데 그게 그 당시가 아니라 몇 년 뒤거든요. 그럼 몇 년 뒤에 그 돈이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세금 5천만 원을 안 내고 이득을 취했다. 근데 그 5년 뒤에 그 돈이 또 어디 써버려요. 뭐 다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를 하나 살 수도 있고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불려가서 돈 5천만 원 내라. 그때 되면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손피 거래를 하시고 뭐 하는 건 다 개인의 자유인데 이런 점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손피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손피 거래는 중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제 주위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손피 거래는 중개를 다들 꺼려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인들도 꺼려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처럼 3차 양도세 내고 세무서에 불려가는 거 보면은 제일 꺼려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파시는 매도인이 제일 꺼려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놓을 때 내가 손에 5천만 원 쥐고 싶다 하면은 실제 피를 뭐 1억 7천 이렇게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다운 계약과 업 계약 그리고 손피 거래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에게는 지어져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피 5천이면은 매수인이 부담액이 66%일 경우 1년 지났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부담액 금액이 5천이 넘습니다. 매수인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또 쓰냐? 다운을 써버리는 거. 실제 손피를 5천을 했는데 거래 신고를 뭐 2천, 3천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2천에 대해서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2천 했으면 뭐 한 2천 정도만 내면은 되는 거죠. 손피 거래를 하니까 다운 거래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매수인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손피 금액 5천 맞춰주려니까 그의 2배인 1억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66%일 경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줄이려고 손피 5천 만들어보고 신고 2천 해버리면은 양도세 2천만 원만 내면 퉁쳐. 그러면 이 매수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걸 중간에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피 거래 자체가 매도인이 내 손피 5천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동산이랑 매수인이랑 협의를 하게 되면은 다운 거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3천만 원 아끼고 3천만 원 벌려고 해보십시오. 엄청 크잖아요.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물섬이었습니다.